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해 문명인 신선도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오늘 제32회 방송 주제는 천민족국가 단군조선의 건국입니다. 발해 문명이 본격적으로 민족국가 단계로 접어드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발해 문명사 175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단군조선의 건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환단고기, 규원사화 등 여러 사서에 의하면 왕검 단군은 단기 원년인 서력기원전 2333년 무진 10월 3일 도읍 아사달에서 한민족의 무리인 구한족을 구리족 또는 구이족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이족은 동이족을 말하죠.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800명을 이끌고 신단수 박달나무 밑에서 천부인 3개를 놓고 거울 칼북, 천부경이 생겨진 거울과 칼북을 놓고 천재를 올린 후 홍익인간 광화세계의 신선도를 인용으로 건국하여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아침 밝은 해가 솟구치듯이 발해 문명 민족국가 역사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이를 근세의 이시조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단군조선 또는 고조선, 옛조선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단군조선은 하나의 평화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 민족이 여러 종족과의 통일 연망체로서 최초 형성한 민족국가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 한민족을 조선족, 백두산족, 단군족, 박달족, 배달족, 광명족, 태양족, 발해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단군 왕검은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장과 통치자를 겸한 그러한 임금이요, 선왕, 신선왕이다 그러거든요. 신선왕. 우리가 이 지방에 가면은 곳곳에 성황당이라고 있는데, 그 성황당이라는 건 사실 선왕이라는 말에서 나온, 선왕당이 이제 바뀌어서 성황당으로 바뀐 거죠. 단군조선은 이제 수만으로 강점을 했는데, 맨 북쪽 위가 진안, 그 다음에 그 서쪽이 변안, 한반도 쪽이 마한인데, 그 수만강정할 때 마한의 수도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옛 이름이 왕검성이고, 즉 임금성이고, 단군조선 마한의 수도였으며,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 21년도에 보면은 선사에 평양은 선인 왕검의 터라고 하여 단군 왕검이 고대로부터 국조요 종교 교조로 존봉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발해 문명의 시온을 보면은 130만 년 전에 북극성에 있는 자미원에서 나반과 아만이 백두산 신무성에 내려와서 남부 포테산에서 살았고,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5대양 6대들을 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만 년 전에 파밀고원의 마고 산성에서 마고 선녀가 인류 문화를 다시 일구고, 그 후손이 황궁, 또 그 후손이 유인이 있는데, 유인 시대를 거쳐서 환인 천재가 환국을 열었고, 그 다음에 환웅 천왕이 박달국, 배달국을 열어가지고 1585년이 지나가지고 단웅의 아들 왕검 단군이 이렇게 단군 조선을 다시 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검 단군은 환인 환웅과 함께 3대 개국시조 사망이며 치화신으로 삼신의 하나이고 신선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화신, 교화신, 치화신, 그렇게 사망을 나누죠. 최남선은 단군을 무당을 일컫는 단군의 모사이어이며, 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 몽골어로는 탱글이라고 하고 또 천군이라고도 합니다. 소련의 약사타 유엔 부츠는 단군을 하늘의 군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검 단군이 고유명사가 아니므로 본명이 무엇인지 성씨가 무엇인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환하다는 환씨, 또는 나라의 한자의 한씨, 또는 단군의 단씨,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자주적 역사학자인 이규만 씨는 그에 져서 잃어버린 천도문명에서 왕검 단군이 한금 태왕이라고도 하지만 본명은 고준씨라고 했습니다. 환웅께서 내리신 신부를 신씨가 높아서 높을 꽃자 성을 삼았고, 독리적인 은나라가 준을 승제로 모셔 제준이라고 했다 합니다. 왕검 단군 고준씨의 장남이 부르태자로서 21대 소태 단군까지 이어지고 예백조선이죠. 그 차남인 왕검 단군의 차남인 부여의 후손 중에 고등이 있었습니다. 고등이 소태 단군 때 우현왕이었는데, 그 아들인 고색불로 단군이 22대에 실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어서 후단군 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규만 씨는 단군 조선이 고시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천도문명, 청화사에서 나온 페이지 62와 페이지 114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마지막이 고열가 단군이고, 그 다음에 북부열을 세운 해머수도 고해머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도 그러한 단군조선과 부여를 이은 단군이라고 하고, 그 고구려를 이은 발해까지 치면은 이 전체가
한 3,000년 역사가 되는 제국입니다. 세계 유일한 3,000년 그 고시 제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검 단군이 건국할 때 영역은 대체로 북쪽으로는 흑룡강, 서쪽으로는 요동관도 감숙성은 물론 산동성, 절강성, 그리고 남으로는 한반도, 일본까지 다 단군조선의 강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가상현 자운산 아래에 있는 무시사당 석실벽화에는 단군 신화와 일치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단군조선 첫 왕검 단군부터 40대 단군 고열화까지 2096년간 존속했고, 이는 1대 단군 왕검부터 21대 단군 소태까지 전기 단군조선 1048년과 22대 단군 습불로부터 고열화까지 후기 단군조선 1048년을 합친 것입니다. 근데 규원사화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단군조선 하나로 계속된 게 아니고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합쳐가지고 190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군조선 도배관에서 일현대사는 삼국유사에서 위서를 이용해서 왕검 단군이 요인군과 동시에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을 개국하였다, 그리고 하고 그 후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고 낙랑홀로 옮기고 나중엔 창당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로 옮기고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달의 뜻에 관하여 아사는 아침, 아래, 처음, 소나무, 어머니, 쇠, 새, 왕, 이런 아홉, 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달은 땅, 음달, 양달하는 것처럼 땅을 의미합니다. 읍이나 달 이런 것을 모두 의미하지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조광 아침조자, 빛광자, 신선하선자, 밝은 용자. 아침에 태양빛이 신선하고 밝은데 그 조광 설명에서 조자와 선자를 따서 그렇게 나라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군서는 석도읍지 아사달에 관해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윤내원 교수와 같은 자주사학자와 제반 사료를 볼 때 단군이 처음 도읍한 아사달은 흑룡강성 완달산이라고, 완달산하고 아사달산 비슷하지요. 단군기원 10년 길림성 돈화현 소밀성으로 옮겼고, 단기 23년 경년에 평양, 지금의 지반현 통구평야 미남 부근으로 옮겼고, 후 단군조선의 첫 단군이요 22세 단군 고 색불루가 단기 48년 도읍한 것은 한서지리지에서 조선왕의 옛 도읍이라고 말한 요동
험독현, 창녀, 도군이 됩니다. 그 인근에 유명한 의무려산이 있는 그 창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4대 단군 오르문은 단기 1538년 고시시의 제후국 청국의 도읍이던 랑랑홀, 지금의 평양에 천도하였으며 진본으로 하여금 옛 도읍을 지키게 했고, 44대 단군 구물 단군이 1908년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장당경으로 도움을 옮겼는데, 장당경은 논영성 대능하역 광령, 지금의 북진으로 수정하는 사람도 있고, 황해도 구월산 당장경으로 추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마지막 단군 고열가 단군이 입선한 아사들은 환인, 환웅, 한궁의 삼성사가 있는 황해도 문화연 구열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주신, 직신, 식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또 속진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이게 기본은 주신인데,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주선, 여진,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왕검 단군의 가족인데, 비서가 하백에 있다 태원선녀를 맞아, 이것은 홍사하는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태원선녀를 맞아서 천황으로 삼았고 누에치고 배짜는 일을 맡겼다 합니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태자 부르는 농사를 지원하여 질그릇을 구워 가구를 갖추고, 이 부르태자가 2세 단군이 되었죠. 부소는 약을 맡아 병을 고치고, 부우는 사냥을 맡아 짐승의 해를 물리치고, 부여는 예를 맡아 풍속을 드럽게 했다. 21대 단군까지는 이 부르태자가 후손들이 이은 것이고, 그 다음에 22대 색불로 단군부터는 이 부여의 후손 고등, 고색불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고열가 단군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 시대의 초기의 나라의 체제를 보면은 통치 체제죠. 왕검 단군 밑에 3, 4, 5가 3한 64 제국 등의 통치 체제와, 그러니까 제국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물론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또 제국도 있지만, 그리고 3한, 진한, 번한, 마한, 이렇게 나라를 3한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진한은 이제 단군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왕들을 임명해서 다스렸죠. 단군 밑에 3, 4, 풍백, 우사, 운사, 5가 이게 기본적이고, 범금 팔적법, 국가를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법이 필요한데, 시대가 아주
순수하게 보통 소박하게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범금 팔적법 8가지 금하는 것 그걸로 기본 법으로 삼은 거죠. 헌법과 같은 거죠. 범금 팔적법 등 국가 사회 단계의 법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의 대체로 국가 사회 단계에 진입했다는 일반론에 따르면 한민족의 청동기 문화 개시 연대는 서역기원전 24세기제로 잡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철기 문화 시대 이전에 청동기 문화와 함께 단군조선이 시작되었고 나중에 이제 부여 고구려로 넘어가면서 철기 문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군조선의 건국으로 한민족은 명실상부한 단일민족이 되면서 첫 민족국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주제는 첫 민족국가 단군조선의 건국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